안녕하세요. 네, 공법 가르쳐드리는 한의사 아지트입니다. 자, 오늘은 커리큘럼 짜는 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커리큘럼 짜는 법은 사실 질문이 되게 많이 오는 그 질문인데요. 제가 그 오늘 영상은 1편하고 2편으로 나눠서 올릴 겁니다. 1편은 일반적인 공부하는 거에서 이제 공부하는 원칙들, 그런 커리큘럼 짜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고, 2편에서는 구체적으로 공인중개사 공부, 시험을 위해서 이제 커리큘럼을 짜는 방법을 좀 구체적인 방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공부법 영상을 처음 올리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커리큘럼 짜는 법에 대한 문의만 한 수백 건은 받았어요. 제가 매주, 지금도요, 매주 댓글하고 요즘은 이메일이 또 많이 오거든요. 댓글하고 이메일을 포함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5건에서 10건씩은 매주 옵니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많으면 10개 넘게 와요. 근데 대부분 제가 답변을 드리긴 드리는데 일부 질문은 제가 답변 드리기 힘든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전혀 모르는 생뚱맞은 그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경우도 오고 저 안 쳐봤으니까 모르죠. 뭐 예를 들면 뭐 세무사 시험을 치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저 세무사 아닙니다. 세무사 시험 쳐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대부분 답변 드리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그 답변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또 답변을 되게 하기 힘들도록 질문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부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그 구체적으로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몇 시간을 공부할 수 있는지 뭐 동차를 할 건지 1차만 할 건지 정말 많잖아요. 뭘로 공부할 건지 워낙 많단 말이에요. 뜬금없이 지금부터 어떻게 공부하면 되나요? 제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제가 어떻게 답변드려요? 자, 커리큘럼은 일괄적으로 짤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원하는 그 시험이 다르고 처해진 상황이 다르고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할 수 있는지가 다 다르고 지금까지 얼마나 공부했는지가 다 달라요. 자, 지금 이 영상조차도요. 지금 이 영상을 찍는 날짜가 3월 30일입니다. 2019년 3월 30일인데 보시는 분들이 3월 30일을 안 보잖아요. 그죠? 이제 편집하느라 시간 좀 걸리고 하니까 보시는 분들은 뭐 4월 1일 날 볼 수도 있고 5월 1일에 볼 수도 있고 6월 1일에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공부하세요. 남은 기간 이렇게 공부하세요.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1편은 기본적인 부분만 좀 말씀드릴 테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커리큘럼이 무조건 그 다 맞는 정답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제가 그냥 일단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 말씀만 드릴 테니까 본인한테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있으면은 뽑아가지고 한번 이용해 보시고 나한테 안 맞을 것 같다 그러면은 그냥 잊어버리시도록 하세요. 다른 방법으로 공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뭐든지 그 상관없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기본적인 공부 커리큘럼을 짜는 원칙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공부하는 공부법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요거는 짧은 시험일 땐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공부법 가르쳐 드리는 건 대부분 좀 긴 시험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매일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정하는 건 좋은데 하루에 10시간씩 앞으로 공부하겠다. 예를 들면 시험이 10월인데 지금 3월이에요.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해야지. 마음은 좋죠. 마음은. 할 수만 있으면 좋아요. 할 수 있어요? 전 못해요. 하루에 10시간씩 1년 동안 어떻게 공부합니까? 전 못합니다. 하려면 하세요. 전 못해요. 사고고 치려면 하시면 되지. 그러니까 계속 공부를 해오던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창 공부 많이 할 때, 대학교 본과 1학년, 2학년, 요때 같은 경우면 그때 한창 공부할 때는 하루에 한 12시간, 6시간씩을 계속 공부했어요. 1년 동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은 못해요. 체력도 안 되고요. 일도 해야지. 하루 종일 공부만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렇게 공부할 수 있을 사람이면요. 하루에 10시간씩 1년을 공부할 수 있을 사람이면요.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 안 하고 있습니다. 의대 가가지고 의사하고 있든지 사업고시 쳐가지고 판검사 하고 있겠지. 누가 이거 하고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본인한테 맞게 계획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요. 이거는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일주일 바짝 하고 끝낼 시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공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보고 내가 목표라는 것까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목표를 잡아야 돼요. 그러려면 너무 열심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치기 전까지 현실적으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목표를 잡으셔야 돼요. 그 정도로 공부할 목표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이
만약에 직장인들 기준으로 하면 하루에 한 서너 시간, 직장 안 다니시는 분을 기준으로 하면 하루에 한 6시간, 7시간까지는 괜찮아요. 요 정도까지는 뭐 공부하는데 그렇게 무리가 아니거든요. 하루에 10시간씩, 12시간씩 이거 그렇게 처음부터 잡으면 포기하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로 진지하게. 자, 두 번째 원칙은 전체 계획을 너무 타이트하게 짜면 안 됩니다. 요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그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전체 날짜를 잡을 때 막 이번 주 일주일간은 민법, 다음 주 일주일간은 뭐 공법, 그 다음 주 일주일간은 공시법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맞아 떨어지도록 이렇게 잡아 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민법을 이번 주 일요일까지 다 보기로 했어요. 근데 뭐 일이 생겨가지고 일요일 날 뭐 누구 결혼식 있어가지고 갔다 왔다든지 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갔다 왔다든지 애가 아파가지고 뭐 병원 갔다 오느라고 뭐 못했다든지 이래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 일요일까지 민법을 못 끝낸 거예요. 그래서 월화까지 해야 민법을 끝낼 수 있는 수준이 됐어요. 자, 근데 계획을 어떻게 잡아놨냐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공시법을 공부하기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이 되었을 때 아직 못 끝낸 민법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공시법을 해야 될까요?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계획을 짤 때 처음부터 이렇게 고정해가지고 타이트하게 짤 필요가 없습니다. 대강 두리뭉실하게 잡아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적당히 이렇게 잡아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몇 월 며칠부터 며칠간은 뭐 하고 다음 며칠은 뭐 하고 이렇게 잡을 필요가 없어요. 대략 5월 초에는 뭐 하고 5월 중순에는 뭐 하고 5월 말까지는 뭐 하고 요 정도로 잡으면 됩니다. 너무 타이트하게 잡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희미하게 짜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해야 중간에 포기를 안 하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타이트하게 짜잖아요. 그러면 그 계획대로 안 됐을 때 에라 모르겠다. 어차피 이왕 베린 뭐 나 몰라 씨 해서 그냥 아예 그냥 다 포기해버리는 수가 있어요. 인생 포기해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을 처음부터 세울 때 너무 타이트하게 세우지 마시고 적당한 선에서 그렇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 이번 주쯤에 대략 민법 보고 다음 주 뭐 한 중순부터 해가지고 뭐 한 공시법 좀 보고 요 정도로 해뒀으면 상관이 없죠. 그러면 하루 이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너무 타이트하게 해버리면 계획에 틀어지고 그 계획이 틀어지면 아 역시 난 안 되나 봐 이래서 땅 파고 들어가요. 무덤 파고 들어가. 자기 무덤 파고 들어가고 삽질하다가 겨우 끝나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이루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약간 유도리 있게 유동성을 두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그게 전체 계획을 짤 때는 더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원칙은 사실 마찬가지예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계획을 너무 타이트하게 짜지 마라. 요거는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이게 거창하게 계획 세워놓고 나서요.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인 사람들이 계획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기 때문이에요. 너무 빡빡하게 계획을 세우면요. 나중에 계획을 못 지켜가지고 그냥 다 흐트러지는 경우가 다반사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때 조금은 약간 여유 있게 그렇게 잡는 게 좋습니다. 자, 대신에 그런 건 있죠. 시험 앞두고 며칠 안 남았을 때, 뭐 시험 앞두고 2주간 공부할 분량 이런 건 타이트하게 잡아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단기전일 때는 타이트하게 잡고 꽉꽉 채워가지고 다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단기전은 돼요. 길어도 2주,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요 정도는 그렇게 잡아도 됩니다. 근데 그 전까지 지금 몇 달 남았을 때 반년씩 남은 요 상태에서는 너무 타이트하게 잡지도 말고 너무 빡빡하게 잡지도 말고 적당하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 세 번째 원칙. 쉬운 과목부터 중요한 것부터 먼저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먼저 공부하고요. 특히 휘발성이 낮은 과목부터 먼저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요 부분은 좀 사람마다 말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공부법 영상이라든지 공부법 책 같은 걸 보면은 말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큰 부분이 이거죠. 공부를 할 때 쉬운 과목부터 먼저 공부하는 게 좋을까? 어려운 과목부터 먼저 공부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에 쉬운 과목부터 먼저 하는 사람도 있고 어려운 과목부터 먼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 다 맞는 말입니다. 둘 다 맞는 말인데 자 어려운 과목부터 먼저 공부하라고 하는 경우는 이런 거예요. 처음 공부 시작할 때 집중력이 한참 좋잖아요. 집중력이 한참 좋을 때 어려운 과목을 먼저 끝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뒤로 갈수록 체력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약간 뭐 정신력도 좀 이렇게 떨어질 때 그럴 때 쉬운 과목을 보면 쉬운 과목은 그런 상태에서도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어려운 과목을 먼저 공부하고 쉬운 과목을 나중에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맞는 말이긴 한데요. 요거는 언제 쓰는 거냐면 단기전일 때 쓰는 거예요. 학교 시험 같이 딱 일주일 열흘에 끝나는 과목 있잖아요. 이런 과목일 때는 어려운 과목부터 먼저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시험 공부, 큰 시험을 앞둔 이런 공부에서는 길게 보고 가야 돼요. 그러면 단기전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과목을 먼저 공부하면요. 포기하기 딱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공부하는데 공법부터 먼저 공부하잖아요. 절반은 떨어져 나갑니다. 앞에 한 2주 하다가 절반은 포기하고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중개사법이라든지 뭐 민법 이런 것부터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과목은 좀 처음부터는 손 안 대는 게 좋습니다. 약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좀 듣다 보면 그럭저럭 알 것 같은 그런 과목을 먼저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그냥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고 영어도 생소하고 어려운 과목 이런 것부터 먼저 공부하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학개론이나 그 중개사법 2차 기준으로 하면 중개사법 1차 기준으로는 학개론부터 공부하시는 게 좋고 중요도하고 휘발성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도가 높고 휘발성이 낮은 과목부터 먼저 공부하는 걸 생각을 하면 학개론이나 민법부터 먼저 공부하면 되죠. 민법은 휘발성이 굉장히 낮은 과목이에요. 반면에 휘발성이 가장 높은 과목은 공법이죠. 공법은 내용도 어렵고 휘발성도 높아요. 이런 과목은 뒤로 밀어두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공부 커리큘럼을 짜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기전일 때하고 장기전일 때하고 공부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요거를 좀 유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커리큘럼 짜는 공부법 이 부분은 길게 보고 가는 적어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을 공부를 하는 시험들에 대한 그런 공부법입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쉬운 과목부터 먼저 공부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어떤 시험을 친다고 했을 때 그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내가 전체 공부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미리 계산을 하셔야 돼요. 요 시간을 먼저 짠 다음에 내가 낼 수 있는 그 공부 시간에 맞춰서 배분을 하셔야 돼요. 전체 공부할 시간, 해야 될 시간을 먼저 정한 다음에 그 시간에 맞춰서, 기간에 맞춰서 시간을 배분하는 겁니다. 보통 공부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걸 역순으로 해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에 맞춰서 공부를 배치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교 시험을 칠 때요. 학교 시험 치기 전까지 일주일 시간이 남았다고 쳐요. 그러면 예를 들면 하루에 한 6시간 정도 공부할 수 있다고 치고 7일간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총 42시간을 공부를 할 수 있어. 그럼 42시간 중에서 국어는 7시간 공부하고 뭐 영어는 15시간 공부하고 수학은 20시간 공부하겠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짤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학교 시험에 맞춘 커리큘럼 짤 때는 이렇게 짜면 됩니다. 근데 큰 시험일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큰 시험일 때는 이렇게 하면 망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장기전이잖아요. 장기전은 예를 들면 아까 국어, 영어, 수학 있다고 칠게요. 내가 수능 칠 때까지 대략 전체 공부를 할 시간을 내가 나한테 필요한 시간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국어를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론 공부하는데 한 200시간쯤 걸릴 것 같아요. 문제풀이 하는데 한 100시간쯤 걸릴 것 같고 복습하고 정리하는데 한 50시간 걸릴 거라고 치죠. 암기하는데 한 30시간 정도 걸리고 마무리하는데 20시간 걸린다고 치면 대략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총 400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자, 영어는 다시 계산하는 거예요. 영어는 이론 공부하는데 한 300시간, 문제풀이 하는데 100시간, 복습 정리하는데 50시간, 암기 50시간, 마무리 30시간. 수학은 이론 공부 다시 400시간, 문제풀이 200시간, 복습하고 정리하는데 100시간, 암기 20시간, 마무리 30시간 해서 자, 그러면 다 더하게 되면요. 국어는 400시간 정도 걸리게 되고요. 영어는 530시간, 수학은 750시간 정도 걸리는 거예요. 요렇게 시간이 나오게 되죠. 다 더하면 1680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만약에 1년 동안 다 하겠다. 그러면 하루에 대략 계산했을 때 매일 한 5시간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 5시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짜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내가 해봤더니 이걸 내가 하루에 공부하는데 내낼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한 2~3시간밖에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이 계획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면 1년 만에 못 끝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년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실제로 고3이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고3이 되는 대로 본인 시간 되는 대로 공부를 해야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 시험을 제대로 치기 위해서 이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시간에 맞춰서 기간을 정해야 돼요. 만약에 그 공인중개사 시험이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1차만 칠 거냐 2차만 칠 거냐 이런 걸 본인이 정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시간 계산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전체 4시간 있는 거에서 열심히만 하면 되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1, 2차를 동시에 공부했다가 괜히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1차도 놓쳐버리는. 이게 진짜 정말 마음 아픈 경우입니다.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합격을 위해서 몇 시간 정도가 필요할지를 계산을 하고 그 시간을 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계산을 했다고 하면 아 내가 1, 2차 동차 합격을 하는 건 무리겠구나. 그러면 그냥 1차만 공부를 해서 1차만이라도 합격을 하면 내년에 2차를 치면 되는 거예요. 올해 1차 느긋하게 공부해서 합격하고 내년에 2차 느긋하게 공부해서 합격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 시간 계산도 안 하고 무작정 막 공부하다가 막판에 돼가지고는 시간이 모자란 거예요. 문제 풀이는 제대로 하지도 못했는데 내일 모레가 시험 날이야. 아, 그럼 다 망치는 거예요. 진짜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부 시간을 먼저 계산을 해보고요. 그 시간에 맞춰서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하게 본인 스스로 판단을 일찍 하셔야 됩니다. 자, 요게 네 번째예요. 그러니까 전체 공부할 시간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기간을 정해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겨우시겠지만 모든 과목의 공부는요. 시작부터 끝까지를 이어서 하는 겁니다. 한 과목을. 그러니까 국영수라고 치면 국어 처음부터까지 한번 쭉 보고 영어 처음부터까지 한번 쭉 보고 수학 처음부터까지 한번 쭉 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만약에 커리큘럼상 그렇게 안 되거나 공부할 분량이 너무 많다. 그러면 한 절반 정도로 끊는 건 괜찮아요. 국어 전체를 처음부터까지 해서 한 절반쯤에 잘라가지고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영어 절반 보고 수학 절반 보고 다시 국어 나머지 후반부 절반 보고 영어 절반 보고 수학 절반 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게 훨씬 집중력 있게 돼요. 이거 과목별로 왜 처음부터까지를 보냐? 학교 수업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학원 수업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까지를 한꺼번에 보라고 하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학원 커리큘럼도 마찬가지고 학교 커리큘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짜는 이유는 학생을 위한 게 아니에요. 선생을 위한 겁니다. 자, 예를 들면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는 영어만 공부하고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뭐 수학만 공부하고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는 국어만 공부한다.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을 짜면요. 선생이 그 커리큘럼을 소화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대부분의 과목은 그냥 그 영어, 수학, 국어 이런 식으로 그 과목 그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그 선생님들이 한 반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 반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같은 커리큘럼대로 1년부터 끝까지를 쭉 가면 그 선생들이 편해요. 교수님들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내용으로 매일 5번 한 주 동안은 매일 똑같은 것만 가르치니까 그 수업 준비하기가 훨씬 편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매일 아침 1교시는 수학하고 2교시는 국어하고 3교시는 체육하고 4교시는 도덕하고 이런 식으로 짜지는 거지 학생을 위해서라고 하면요. 처음부터까지 한 방에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 과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훨씬 좋아요. 진짜입니다. 믿으시도록 하세요. 자, 요거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5가지 공부 원칙, 커리큘럼 짜는 원칙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전체 계획을 짤 때 너무 타이트하게 짜지 마라. 너무 타이트하게 짜면 요 두 가지는 중간에 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겁니다. 끝까지 완주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너무 타이트하게 짜지 말고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쉬운 과목부터 먼저 공부해라. 장기전이기 때문에 쉬운 과목부터 먼저 공부해야 됩니다. 어려운 과목부터 먼저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단기전일 때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전체 공부할 시간, 필요한 시간을 먼저 정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기간을 정해라. 요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 한 과목은 처음부터까지 쭉 이어서 봐라. 5가지. 요 5가지가 기본적으로 커리큘럼을 짜는 원칙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반적인 이제 공부 커리큘럼 짜는 법을 말씀드렸고요. 다음 편에서는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할 때 커리큘럼 짜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편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좋아요는 없네요. 보니까 제가 계속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좋아요는 여기 없어. 몰라서 그랬어요. 죄송합니다.